나이가 들수록 멀게만 느껴졌던 죽음이란 존재가 점점 가까워져 오는 것을 실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아프기 시작하고 내 곁을 떠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자연스레 임종의 순간도 상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보았던 임종의 순간은 어떤가요? 소중한 사람들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떠나거나 유언을 남기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현실과는 많이 다른 이야기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찾아오는 임종의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만큼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오늘은 소중한 사람들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임종 전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임종을 앞둔 어느 할머니께서 남긴 글을 들어보시죠.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전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늘에서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으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둘째야 일찍 어미 곁을 떠나 홀로 서느라 많이 힘들었던 것 다 안단다. 막내야 어미 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애써줘서 고맙구나.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마지막 순간까지도 온통 자식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나요? 죽음이란 갑작스레 찾아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다가올 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면 시간이 급격히 늘어난다. 노인이 되면 아침 잠이 없어진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죽음이 가까이 오면 잠자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고 우리 몸의 장기들이 점점 제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하루에 무려 16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잠을 자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떠나보내기 전 편안한 모습으로 깊게 잠든 모습을 본 경험이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 옆에 있다면 잠에서 깨라고 큰 소리로 말하거나 흔들지 말고 평소에 하듯 잔잔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항상 곁을 지키고 있는 보호자들의 경우 전보다 수면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너무나도 비통한 마음으로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식욕이 줄어든다. 몸의 장기들이 이미 약해진 상태로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점 먹는 양이나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환자와 가족들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때가 오면 식욕 부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해서 건강 상태가 나아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억지로 음식을 먹이다가 오히려 구토로 인한 호흡 곤란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이 있거나 마시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잘 챙겨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체온이 점점 떨어진다. 그 이유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체는 장기 손상을 막는 것에 우선을 두게 되어 혈액을 심장과 내장 쪽에 보내게 되고, 상대적으로 혈액을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는 팔과 다리가 점점 차가워지고 창백하게 변합니다. 나중에는 이런 변화가 얼굴에도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자 본인은 이러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담요나 얇은 이불로 따뜻하게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호흡의 변화. 임종이 가까워진 환자의 경우 호흡이 불규칙하게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을 몰아서 쉬고 몸의 근육들을 사용해서 숨을 쉬기 때문에 불편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종이 가까운 환자 본인은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며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죽음에 대한 이미지가 공포스럽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산자는 모두 고통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한 석가모니의 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삶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함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사망의 3단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단계는 외출을 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병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이때가 되면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힘든 것은 물론이고 내 몸이 내 몸처럼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제일 고통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식사조차도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현대의학은 식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영양 공급을 하고 삶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삶을 포기하고 싶음에도 의사 표현이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연명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남은 사람들에게 남길 말과 유산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상실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을 통해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대한 의향을 서면으로 남겨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입니다. 내 몸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갑자기 내 몸이 나빠졌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의 결과는 가까운 사람과 공유하여 내 몸 상태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에도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이야기해보고 나의 장례식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사전 장례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다 보니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얘기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라틴어 문구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 결국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해 둔다면 해야 할 일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목적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삶과 마지막까지 가치 있는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멀게만 느껴졌던 죽음이란 존재가 점점 가까워져 오는 것을 실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아프기 시작하고 내 곁을 떠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자연스레 임종의 순간도 상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보았던 임종의 순간은 어떤가요? 소중한 사람들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떠나거나 유언을 남기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러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현실과는 많이 다른 이야기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찾아오는 임종의 순간, 사랑하는 사람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지 못하는 것만큼 슬픈 일이 또 있을까요? 오늘은 소중한 사람들과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임종 전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임종을 앞둔 어느 할머니께서 남긴 글을 들어보시죠. 자네들이 내 자식이었음이 고마웠네. 자네들이 세상에 태어나 나를 어미라 불러주고 전 물려 배부르면 나를 바라본 눈길에 참 행복했다네. 지압이 일어 세상 무너져 험한 세상 속을 버틸 수 있게 해줌도 자네들이었네. 병들어 하늘에서 부르실 때 곱게 갈 수 있게 곁에 있어줘서 참으로 고맙네. 자네들이 있어서 잘 살았네. 자네들이 있어서 열심히 살았네. 딸아이야, 맏며느리, 맏딸 노릇 버거웠지. 큰애야 맞이 노릇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둘째야 일찍 어미 곁을 떠나 홀로 서느라 많이 힘들었던 것 다 안단다. 막내야 어미 젖이 시원치 않음에도 공부하느라 애써줘서 고맙구나.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다음에 만나자. 마지막 순간까지도 온통 자식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나요? 죽음이란 갑작스레 찾아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다가올 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면 시간이 급격히 늘어난다. 노인이 되면 아침 잠이 없어진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나 죽음이 가까이 오면 잠자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떨어지게 되고 우리 몸의 장기들이 점점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하루에 무려 16시간에서 20시간 정도 잠을 자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떠나보내기 전 편안한 모습으로 깊게 잠든 모습을 본 경험이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 옆에 있다면 잠에서 깨라고 큰 소리로 말하거나 흔들지 말고 평소에 하듯 잔잔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항상 곁을 지키고 있는 보호자들의 경우 전보다 수면 시간이 길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너무나도 비통한 마음으로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식욕이 줄어든다. 몸의 장기들이 이미 약해진 상태로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점점 먹는 양이나 횟수가 줄어들게 되고 나중에는 식음을 전폐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환자와 가족들 모두 마음의 준비를 할 시기가 되었다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때가 오면 식욕 부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좋은 영양분을 공급한다고 해서
건강 상태가 나아지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억지로 음식을 먹이다가 오히려 구토로 인한 호흡 곤란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것이 있거나 마시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잘 챙겨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체온이 점점 떨어진다. 그 이유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체는 장기 손상을 막는 것에 우선을 두게 되어 혈액을 심장과 내장 쪽에 보내게 되고 상대적으로 혈액을 원활히 공급받지 못하는 팔과 다리가 점점 차가워지고 창백하게 변합니다. 나중에는 이런 변화가 얼굴에도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환자 본인은 이러한 변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담요나 얇은 이불로 따뜻하게 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호흡의 변화. 임종이 가까워진 환자의 경우 호흡이 불규칙하게 변합니다. 예를 들어서 호흡을 몰아서 쉬고 몸의 근육들을 사용해서 숨을 쉬기 때문에 불편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종이 가까운 환자 본인은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며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왔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죽음에 대한 이미지가 공포스럽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산자는 모두 고통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고 한 석가모니의 말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앞으로의 삶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함입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사망의 3단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단계는 외출을 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집 밖을 나가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병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단계입니다. 이때가 되면 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힘든 것은 물론이고 내 몸이 내 몸처럼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제일 고통스러운 상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식사조차도 할 수 없는 단계입니다. 현대의학은 식사를 하지 못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영양 공급을 하고 삶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삶을 포기하고 싶음에도 의사 표현이 불가능해 어쩔 수 없이 연명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하는 방법으로 법적인 효력이 있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남은 사람들에게 남길 말과 유산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유언장을 작성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상실되었을 경우를 대비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등을 통해 회복 가능성이 없을 때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대한 의향을 서면으로 남겨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는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입니다. 내 몸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고 갑자기 내 몸이 나빠졌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의 결과는 가까운 사람과 공유하여 내 몸 상태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평소에도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과 나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임종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이야기해보고 나의 장례식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사전 장례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죽음을 준비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다 보니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얘기합니다. 메멘토 모리,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라틴어 문구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은
결국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항상 생각해 둔다면 해야 할 일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동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목적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생각하기보다는 앞으로의 삶과 마지막까지 가치 있는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